자,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대상 완치자 중에서 316명이 증상이 있었다. 그 중에서 257명을 검사했더니 바로 12명이 재확진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거의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음성 상태에서의 퇴원,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검사에서 안 걸릴 정도까지 수치가 낮았거나 위음성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퇴원을 했다는 거죠. 검사에서는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은 바이러스 진단된 환자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퇴원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르페스나 HIV처럼 바이러스가 숨어있다가 재활성화하는 경우. 쿨쿨 자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각성을 해서 재활성화된 경우. 항체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짧게, 아주 짧게 여기 영향을 끼쳤을 경우. 기존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활성화 상태가 아닌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 녀석. 2020년 2월달에 실린 논문이고 재확진에 관한 논문이에요. 30에서 36세의 의료진이 재확진되는 걸 보여주는 연구인데, 이런 확진된 사람들이 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고 12일에서 32일 정도 간격에 CT도 좋아지고 자가격리까지 마친 시점에서 재검을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다 재확진이죠. 이거는 다시 재확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요 놈은 가족들은 다 건강하더라. 이 여러 명의 가족들은 다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도출됐었어요. 여기에는 일단은 재확진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큰 증상도 없었고 전염성도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백질을 만드는 이런 유전자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얘들이 붙여서 모양이 맞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RT-PCR 검사라고 해요. 대구의 경우는 재확진자의 가족, 접촉자 58명을 검사했더니 단 3명이 양성이었다. 근데 이 3명도 예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활성화되었을 때 전파력은 확인이 안 됐다, 아직까지는. 근데 될 수도 있죠. 네, 현재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 3월에 완전히 퍼블리시 된 건 아니고요. 3월에 실린 건데 55명의 환자를 우한 의대 병원에 입원한 55명의 환자를 추적했더니 약 9%에서 재확진이 됐다. 이 환자들은 오한, 고열, 호흡기 증상 동반돼 있었고 상기도 감염도 동반돼 있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중증이나 사망은 하지 않았다. 환자들 폐 사진을 이래요. 다 어느 정도 다 이상이 있죠. 이상이 있고 이런데 이 정도면 꽤 심한 편인데 다 이렇게 이상이 있고요. 어떤 한 명은 무증상이었대요. 근데 모두들 다 중증이나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이게 한 건데요. 이거 원숭이에 대한 연구인데, 원숭이를 1차적으로 감염을 시키고 항체가 만들어지게 뒀어요. 1일에서 7일 동안 체중 감소하고 식욕이 저하되고 바이러스 농도는 3일째 최고가 이르렀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원숭이를 이렇게 부검을 했더니 심장, 방광, 척수 근육에서 다 발견됐다.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자, 그리고 얘들이 항체가 형성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감염을 시켜서 다시 바이러스를 다시 투입했다. 이 항체가 형성된 원숭이들은 다시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녀석 중에 한 명을 부검을 했더니 바이러스는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은 항체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원숭이인 경우는 재감염이 안 됐다고 일단 이 실험적인 연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WHO는 어떻게 생각하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재확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이 없을 수도 있다. 면역력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재감염 관련된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면역 여부는 알 수 없다. 모른다는 얘기고, 감염자가 회복돼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재활성화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많은 상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주병원이 깨끗해졌는데 2차 박테리아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항체 반응이 없는 완치자들도 있었다. 강력한 항체 반응이 있었지만은 이게 면역성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가능성이 중요하죠. 만약에 1번 위음성 상태에서 퇴원했다면은 격리기간이나 확진검사 2번 음성이면 퇴원하는데 그거를 간격을 좀 늘리던지 해야 될 거고요. 헤르페스나 HIV처럼 숨어있던 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재활성화된 경우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죠. 여기 계속 내가 조금만 몸이 나빠지면 날 괴롭힐 수 있는 상황.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효과가 아주 짧다. 항체 효과가 짧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경우, 야 이거는 정말 운이 없는 경우인데, 다른 타입, 지금 유행하고 있는 타입이 많아요. 지금 요 바이러스 자체도 계속 변이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타입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감염됐다가 얘는 회복했는데 다른 놈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실제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 바이러스의 검출,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건데, 만약에 죽어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물론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고열이 다시 나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어요. 1번이나 2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3번 가능성도 좀 있겠죠. 4번, 5번은 사실상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다시 재활성화됐을 때 다른 가족들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나랑 접촉자들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닥터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